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예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인 계기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선 이놈의 돈 하는 일, 어떻게든 좀 다른 결과를 내본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욕망을 눈앞에 내보이라고 말씀드려왔죠. 그게 제 기준엔 사람답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맞게 사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 난 돈, 목표, 뭐 이런 것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메시지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론모어의 레버리지, 밥 프록터의 위대한 학원, 그리고 하와이 데저텍의 더 마인드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만의 그 감정적 계기를 기억하고 한 번 더 상기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돈 때문에 평생 돈 거리면서 사는 거 죽기보다 싫다. 이참에 진짜 내가 바꾼다. 이런 감정적인 큰 사건이나 계기가 없으면 인생 바꾼다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충격 없이 지금의 일상에 중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심지어 되게 부질없고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심지어 웃기다고 비웃기도 할 거니까요. 그렇게 그냥 충격 없는 그 일상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 진짜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이 감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뭔가 외부에 큰 압력이나 자극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의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힘들고 안 좋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다거나 혹은 남들 보기에 소위 실패라는 걸 겪고 계시다면요. 그거 좋은 겁니다. 이 말 딱 듣고 뻔한 얘기한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제 인생에서 실제로 겪어봤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독 저만 좀 특이한 케이스였나? 그것도 아니에요.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다 알 법한 대문호들이 쓴 고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 자기계발서 아무거나 한번 펼쳐보세요. 거의 100% 저랑 똑같은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안 좋은 일이다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름표 달아놓은 거잖아요. 실제 그게 1년, 5년, 10년을 쫙 펼쳐놓고 진짜 안 좋은 일인지 보면요. 10중 8구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냥 기회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이 각성하는 소위 이를 갈게 되는 감정적 토대가 마련된다면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요? 인생 바꾸는 프로세스가요. 이때부터 사람은 보통 뭔가 이상한데 이 방향으로 백날 열심히 가봐야 내 인생 안 변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걸 깨닫고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네. 저렇게 해봐야지.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인 충격이 작을수록 다시 조정하는 데 숙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 다른 방향으로 조정해 본다 한들 거기서도 인생이 바뀔 만큼 큰 성공을 이루기도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큰 실패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쨌든 인생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수정하는데도 여전히 고만고만한 정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진짜 깊고 제대로 된 조정의 과정, 이걸 겪는 분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성공은 소수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과정에 있다면요. 그 자체로 소수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도 엄두도 안 나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플랫한 이 감정 상태를 뒤흔들라고 굳이 그냥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아니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의견도 존중해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본인 세계니까요. 무엇보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요, 사실 제가 목이 쉬어가며 제가 아니라 그 누가 와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건 100%가 아니라 정말 200, 300%예요. 그런데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바뀌기로 선택했다면 실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여러분이 만약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볼 의향이 있으시다면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생 바꾸는 과정이죠. 성공, 실패, 그리고 조정.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모든 일이라는 거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치는 낮으나 시간은 투입해야 되고, 무엇보다 내 몸값 올리고 수익 올리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활동들이 있죠. 이건 제가 예전 직장인이던 시절에 몇 번을 되새기다가요, 어느 순간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란 말이죠.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거의 대부분은 TV든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소비만 합니다. 그렇죠? 의식주는 물론이고요.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치를 생산합니다. 가치라고 하니까 무형의 무언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물건이든 물건이 아니든 어떤 편익을 제공하면 다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이 생산자라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값, 내 수익,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높은 중요도가 있는 일일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일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많이 투입하긴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 내 몸값이나 수익, 인생에 딱히 도움되지 않는 낮은 중요도 혹은 중요도가 제로인 일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하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그냥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중요도가 높은 소비, 이건 예외입니다. 책을 읽는 게 대표적이죠. 분명히 책 속에 담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만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한 번만 읽으면 3달 뒤에는 그 책 내용의 90%를 까먹기 때문에요, 소비가 되어 버립니다. 다만 그 책을 2번, 3번 이렇게 다회독을 한다면요, 그건 소비가 아니라 높은 중요도를 지닌 가치 있는 활동이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우선순위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걸 부디 조정하셔야 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 책과 영상을 통해 다 아시겠지만요, 저 역시 저의 인생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진짜 뚜렷하게 달랐어요. 20대 때는 자유로움이 우선순위 1순위였고요. 물론 20대 중후반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면서 이제 그건 끝났죠. 30대 초반은 커리어,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 일을 진짜 제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했죠. 어떻게 했냐? 일단 워라밸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워라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다만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명백히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룸, 이게 여러분의 성공이죠. 성공을 바라는, 그렇게 인생을 바꾸는 삶의 방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워라밸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만 대상이에요. 그 외 분들에게는 워라밸 추구하는 삶, 그건 역시 그들의 선택이자 신념이자 가치관이기에 저는 존중합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간을 보지 않고 일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 힘든데 콜록콜록 버티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완전히 잊은 채 거기에 미쳐야 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워라밸,
일과 삶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이걸 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에너지, 과정들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일과 삶을 구분하는 게 완벽하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워라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선순위 표를 딱 쓰고 거기에 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잘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순위 투자 공부, 2순위 가족과 보내는 시간, 3순위 독서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세어보고 그 시간을 잘게 쪼개서 1순위에는 몇 시간을 투자한다, 2순위랑 3순위에는 또 몇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표를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인생 바꾸고자 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태권도에서 송판 격파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순위인 걸 해내고, 즉 그 과정을 격파해내고 1순위를 다른 걸로 갈아 끼우는 거죠. 송판 하나 격파했으면 그 다음 송판 격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먹을 휘두르는 전체 힘이 100이니까 첫 번째 송판에는 내 힘의 절반 정도인 50 정도 힘으로 휘두르고, 두 번째 송판에는 30 정도로, 세 번째 송판은 10 정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1순위를 계속 격파, 그러니까 통과해내는 거죠. 삶의 시간, 그 궤적에 따라 이 우선순위는 분명히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 20대 때 우선순위랑 50대 때 우선순위는 마치 각자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우선순위 1순위는요,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인사고과 최고 등급을 받는다 였어요. 만약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목표로 하는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능력, 승진, 영업실적 1위 같이 격파해야 할 목표들이 또 있을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겠다와 같은 1순위 목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선순위 1순위를 잡고 격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코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으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니면 타인과의 비교가 기준점이 돼서 내가 최소한 쟤보다는 잘해야 되니까, 잘 벌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이유가 되어야 하냐? 그 다음 송판, 이걸 위해서, 이게 이유여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왜 우선순위 1순위로 회사에서 소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설정했을까요? 일단 업무 능력을 그만큼 키워내면요, 기존에 하던 것들이 분명히 쉬워져요. 예전에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써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에너지를 그 절반만 써도 결과물은 오히려 더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인도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홍보팀, 마케팅팀은요,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내 직원 각자가 자신만의 홍보팀, 마케팅팀을 가동해야 돼요. 실제로 일도 잘하고 그걸 세련되게 잘 어필,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직원은요, 그 회사에서 S급 인재로 평가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묵묵히 일만 해서 그 직원이 뭘 하는지 회사에서 잘 모른다? 이런 직원은 그 다음 등급인 A급 인재가 될까요? 아니요, B급 직원이 돼요. 그럼 A급 직원은 누가 될까요? 업무 능력은 그냥 적당한데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A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일 잘하는 직원, 엄청나게 꼼꼼한 직원, 일이 막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인관계를 유난히 잘하는 직원, 일 못하는 직원, 일도 못하는데 남 탓만 하고 핑퐁만 하는 직원,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일 잘하고 평판 좋은 직원 1과 일 못하는데 남 탓만 하는 직원 2가 각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볼게요. 두 보고서 퀄리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누구 보고서를 채택해 줄까요? 누구 보고 더 잘했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가 예상되시죠? 결국 저는 그 당시 제 우선순위 1순위를 달성했고요.
더 이상 회사에서 저의 퍼포먼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서 다음 송판, 투자에 정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워라밸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그 우선순위 1순위를 온전히 격파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예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저한테 직장은 그냥 돈 벌려고 나가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 꿈은 따로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뭘까요?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해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완전히 다른 장르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버티면서 꾸역꾸역 하면 의미도 못 찾고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말 그대로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싫은 거 억지로 계속하면 병나요. 몸과 마음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의 장르가 완전히 달라도요. 그걸 하는 동안 여러분 내면에서 그 일을 대하고 해결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태도, 이건 똑같습니다. 태도는요,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태도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일의 장르, 카테고리는 분명히 다를지라도요. 여러분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그렇게 격파해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그 태도가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하나에만 몸을 완전히 담그는 시기를 거쳐야 앞서 말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조정,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혹은 몇 개월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설령 뚜렷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레벨업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1순위를 격파하고 그 다음 1순위로 가는 소위 조정 기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단 한 분이라도요. 훗날 이 영상이 내 인생 바꾸는데 방아쇠가 되어 주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밥 프록터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타고난 목표 성취자라고 생각한 적 있는가? 혹시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타고난 목표 성취자니까. 사람은 폐로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설계됐다. 누구나 어린 시절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커다란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낀다.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먹을거리를 얻는 것이었다. 배불리 먹은 아기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아기를 돌보는 초보 엄마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과 기쁨을 본 적이 있는가? 기기나 말하기, 걷기 같은 다른 초창기 목표는 어떨까? 처음 단어를 말하거나 걸음을 내디뎠을 때 느낀 만족감은 곧 사라지고 불만이 시작된다. 이제 단어를 조합하고 싶고 걸음을 이어가고 싶어진다. 이런 욕구는 목표가 된다.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더 큰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끼지만 불만도 따라온다. 더 훌륭한 목표를 보다 더 많이 달성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풍성한 경험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풍족함을 원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면서 목표의 중요성과 목표 자체를
상실해버린다. 절대로 만족해선 안 된다. 행복하되 만족은 금물이다. 불만족은 창의적인 상태다. 당신의 삶에 건전한 불만족을 부여하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